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6월 둘째 주 6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처음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금성이 5월 9일에 알데바란하고 만나는 건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에 이제 슬슬 느려지면서 순행하던 금성이 알데바란하고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5월 13일에 쌍자궁 21도에서 금성은 이제 역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거죠. 근데 뭐 역행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알데바란하고 다시 만나는 게 돌아오는 6월 9일인 거죠. 두 번째고 나중에 세 번째도 있겠죠. 왜냐하면 6월 말쯤에 금성은 쌍자궁 5도에서 다시 순행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마 곧 다시 알데바란하고 7월쯤에 만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알데바란 금성 조합은 문화예술계에서 성과를 내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뭐 작품을 낸다, 신곡을 발표한다, 저작권을 등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기록적이고 눈에 보이는 액션을 취하기에 적합해요. 왜냐하면은 알데바란인 게 로열스타인 동시에 사업가, 창업, 뭐 기업가의 별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화예술계 활동을 해도 차후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하는 게 쉽게 말해서 돈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는 성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게 좋아요. 뭐 마찬가지로 선을 보거나 약혼식이나 이제 결혼식 진행시키에도 되게 유리한 날짜입니다. 뭐 리겔만큼은 아니지만 알데바란도 상당히 금성 영역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근데 이번에는 금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급작스럽게 닥치는 거예요. 일정을 미리 잡아두기는 순행하면서 알데바란 만나는 금성만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유리하고 좋은 거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꽤 괜찮은 날이고 거기에서 한 4일 정도 지나서 보시면 6월 13일에 화성하고 해왕성이 쌍호궁 20도 후반에서 만납니다. 그 고전 점성술에 등장하는 일곱 행성 중에서 그러니까 뭐 요일이죠. 1월 목화토금수 중에서 세외삼행성이라는 건 보통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말합니다. 육안상으로 잘 안 보이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들이죠. 물론 명왕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명왕성이 세외삼행성 중에서 가장 재현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천체 구조랑 실제 이벤트랑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점성과 추정 중인데 무슨 얘기냐면 천문학적으로 10년도 넘은 일인데 명성이 퇴출됐어요. 퇴출된 이유는 두어프 플래닛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류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명성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거의 쌍성처럼 돌고 있는 카론이 있는데 걔하고 이제 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행성의 범주에서 이제 명성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점성학적으로 명왕성의 운행 도수 같은 걸 봐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로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이런 걸 확인을 하면 놀랍게도 엄청나게 재현성이 높은 게 명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잘 설명이 안 되죠. 왜 그럴까? 뭐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뭐 저를 비롯한 점성가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는 그 오우트 클라우드랑 그 옆에 있는 그 카이퍼 벨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어요. 지금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견될 겁니다. 근데 아마 걔네들을 도수상으로 대표하는 게 명성이 아닐까. 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추정이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명왕성이 유의미하더라. 제가 이 얘기를 굳이 TMI 같지만 한 이유는 세외삼행성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명왕성이 1번, 천왕성이 2번, 그리고 해왕성이 3번이에요. 재현성이란 부분에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현성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셋 중에서 해왕성이. 근데 유독 7행성 중에서 화성만은 다른 둘보다 해왕성이랑 만났을 때 좀 더 위험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대비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해왕성 이제 자주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아실 거예요. 만나는 행성을 술 취한 것처럼 말하자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행성 중에서 자제력이 가장 부족한 게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뜬금없는 사고를 원래도 치기 쉬운 화성인데 이게 해왕성을 만나면 완전 예측 불허의 사고 뭉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이거나 출생 천궁도의 선장, 행성의 등등등 어쨌든 천궁도를 대표하는 어떤 울로에 관여하는 행성이 화성인 분들은 자,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날 전후에는 선을 넘어서 지나치지 않도록 아주 많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내가 감히 어떻게 언감생심 그런 일을 하겠는가 여겨질 만한 다소 극단적인 언행들이 이날 전후 며칠 사이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술자리죠. 과음하지 않도록 아니면 술자리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간 좀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격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난다면 그런 사람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 술자리라면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혹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항경련제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을 원래 복용 중이던 분이라면 이때 컨디션 안 좋아져. 좀 이번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평소 용량보다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응급실 많이 실려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수면제, 수면 유도제. 근데 거꾸로 또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자, 항우울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던 분들은 이 시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복약을 까먹고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우울제의 혈중 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성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살 충동이죠. 그런 게 갑자기 수면 위로 부각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성의 왕성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약간 극단적인 형태의 충동이 있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컨트롤해야만 하는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확 올라오는 그런 치솟는 것들. 이런 충동들이 화성 해왕성 만난이 며칠간에 아주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항우울제 좀 중한 우울증에서 항우울제 복용하시던 분들은 이때 약을 끊거나 너무 길게 말하자면 레이턴시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도수가 쌍호궁 20도 이거는 화성이 그 쌍호궁에서 텀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텀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행성이 직업적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리를 잡은 화성이 해왕성하고 만나는 건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 특히 몸을 써서 힘이 좀 드는 거 손기술을 써서 숙련된 손기술을 써서 뭔가를 깎고 다듬고 만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뭔가를 제작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참신한 작품이 이때 딱 하고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조각을 한다든가 창의성 있는 뭔가를 제작하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손을 들여서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때 말하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왕성이 다가와 주는 게. 그리고 또 요리 업계나 양조 관련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만드는 그쪽 영역에서도 이 화성 해왕성 회합은 오히려 반가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호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상품을 내놔서 성공하거나 혹은 이때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술자리가 늘어나는데 뭐 그냥 주점들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양조업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요. 화성 해왕성에 약간 좀 유리한 부분, 흉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쪽입니다. 혹은 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약간 좀 꺼려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의 시국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클럽이나 어떤 주점 같이
그러니까 음주하고 몸짓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종이 있죠. 술 마시고 춤추게 되는 그런 데들. 이런 데도 화성해왕성 조합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사람도 몰리고 일도 많아지고 뭐 그래요. 근데 뭐 하는 일이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해도 적당한 선에서 중용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태도일 것 같고요. 그냥 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화성해왕성 회합을 비롯한 경각이 이루어지는 때 단골로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화재가 나요. 근데 웃기죠? 되게 구체적이잖아. 되게 디테일한 얘기잖아. 근데 화성해왕성이 약 얼마야 이게? 한 6, 7개월에 한 번씩 6, 7개월에 한 번씩 경각을 이룹니다. 화성하고 해왕성이. 그런 때마다 이상하게 화재가 벌어지면 약간 술 먹고 춤추는 장소들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현성이 높은 편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건데 사람이 많이 몰려서 위험해지고 그게 참사나 재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불나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렇잖아요. 불나는 게 문제긴 한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밀접 접촉 시설에서 너무 이제 많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뭐 많이 몰릴 것 같긴 하지만 다들 그냥 적당히 적당히 조심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제가 5월 22일에 하말하고 천왕성이 만나는 게 전후 한 말하자면 몇 주 동안 유효하지만 정확하게 만난 게 5월 22일이라고 그랬고 이상하게 천왕성이 관련되는 구조에서는 탈 것에 관련된 재해나 참사가 잘 벌어진다고 그랬죠.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같은 거. 그때 5월 마지막 주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되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5월 22일에 파키스탄에서 국내선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100명 가까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댓글로도 써놨지만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고 점성술이 원래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데인 공부를 하면서 재현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실제로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꽁으로 듣지 마시고 염두에는 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화성해왕성 회합은 이런 부분에서 나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인지하되 너무 과하지 않도록. 화성이 원래 과해지는 행성이에요. 너무 과해, 너무 오버해. 근데 해왕성은 그 오버를 더더욱 오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크게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며칠간이니까 나름대로 각자 자리에서 선을 지키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이때쯤이죠. 6월 15일에 수성하고 시리우스가 만나요. 자, 6월 18일인가 수성은 역행 정지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엄청 느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수성답지 않게 엄청 느려져 있을 때 15일에 시리우스, 그러니까 큰 계자리 알파정 하고 수성이 정확하게 만납니다. 자, 시리우스는요, 여러분 다들 이름은 알고 계시죠? 밤하늘에서 지구 기준으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광도가 가장 높은 항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우스는 너무나 밝은 별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존재하던 모든 문화권에서 각자 다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든 살고 있었던 사람들,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에 무슨 나라든 지금이든 간에 이름이 꼭 붙어요. 왜냐하면 너무 밝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리우스는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얘기하자면 슈퍼바이저,
가디언, 센티넬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별인데, 뭐냐면은 대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남는 명성, 이런 것들이 시리우스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뭐 그래도 이 친구는 뭐 황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남위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30도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상의 PD상의 회합에서는 로열스타, 그러니까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타레스보다는 위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밤하늘에서 제일 밝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만나는 행성한테 격동과 변화를 주는 그런 별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자잘한 리스크도 시리우스랑 만날 때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시리우스는 힘은 세지만 길성에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몸이 좀 힘들어도 길게 보면 수성이든 금성이든 다른 행성이든 간에 시리우스가 제시하는 그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뭐 이득이란 얘기죠. 수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시리우스랑 만나서 이 엄청 큰 별을 등에 업고 있는 수성은 어떻게 되냐? 자, 수성의 제1 영역인 학문적인 영역에서 튀느냐? 그거보다는 제2 영역인 장사나 비즈니스 쪽으로 말하자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확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성 시리우스 조합은 사업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다.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시리우스가 그 가디언의 지표성인 게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시리우스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다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성같이 빠르고 작은 행성 입장에서 시리우스가 그려놓은 청사진을 빠짐없이 따라가다가는 체력이 빨리 동나버립니다. 그래서 버거워요. 그러니까 수성이 업고 있기에 좀 버거운 별이긴 해요, 시리우스는. 따라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반떼 엔진으로 지바겐이 갈 만한 코스를 완주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퍼질 수가 있어요. 뭐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뭐 대충 좋게 넘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리우스는 또 인덕도 있는 별이라 뭐 그렇게 버겁고 힘든 와중에도 주변에 이제 도움을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뒤를 모두 판단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든가 창업을 앞두고 있다든가 혹은 야심찬 아이템을 런칭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 계획이 이미 있던 분들은 이번에 수성 시리우스 회합 이때가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걸어볼 수 있는 분들은 이때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댓글로 이제 제가 달았었는데요. 수성은 원래 빨라요. 근데 더 빠르게 순행하는 상태의 수성은 겉보기 운동상으로 태양보다 2배 이상 빨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성이랑 만난다고 그래도 환경상으로 만났을 때 유효기간이 24시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번 18일에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수성은 엄청 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시리우스랑 만나고 좀 있다가 역행해,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서 다시 또 만나는데 그게 그 1도 이내 범위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도수, 같은 구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아주 길어요, 수성치고는. 근데 마침 이게 딱 시리우스 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성하고 시리우스의 유효 회합이 지속되는 기간이 6월 12일, 계산해보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거의 12일, 13일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러드가 수성이거나 출생 천공도의 선장이라 할 만한 핵심 행성이 수성이거나 행성 A가 수성이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일 관련으로 계획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6월 10일부터 24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아까워요. 그 정도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 겉보기 운동상의 수성 정지가 자, 강력한 길성, 그냥 길성 주변의 파틀 범위, 1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아주 강력한 길성인 시리우스 주변에서 정지를 한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거의 한 10년, 20년, 아니다, 운 나쁘면 30년에 그러니까 시리우스랑 만나는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간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분들, 계획이 이미 서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뭐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좀 좋은 구조들이 많죠. 6월 둘째 주. 자, 셋째 주에 금원 일식이 있습니다. 또 한번 격동의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 첫째 주, 둘째 주 잘 쉬시고 둘째 주에 기회가 있으면 잘 써먹으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6월 둘째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